자, 보자. 이 S오비탈의 모습을 구형으로 그린다고 했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 S오비탈에서는 누구의 모습을 직관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레디얼 노드. 자, 레디얼 노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죠? 바로 방사상 마디라고 번역을 했었잖아요. 자, 마디의 뜻이 뭐예요? 보기 0. 마디의 뜻이 뭐냐면 바로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그래서 뭐 파동이라 한다면 뭐 진폭이 0인 상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레디얼 파트에서 함수값이 0이 되는 조건을 레디얼 노드라고 했는데 저번 시간 언급했었죠. 생긴 건 무슨 모양이라고, 항상 생긴 게 뭐라 그랬어요? 항상 생긴 게 고곱대기 모양이라고 했죠. 그게 이 S오비탈에서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린 거냐?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노란색 경계 있죠. 노란색 경계. 요 노란색 경계, 이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국껍질 형태의 레디얼 노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도 바로 요 시각적으로 지금 노란색 국껍질로 표현한 얘가 레디얼 노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레디얼 노드는 그것의 존재 전후로 함수값의 부호가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노드 조건에서 함수값이 0이니까 노드 전후에서 어디는 플러스 함수값이 되고 다음은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그 S오비탈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노드 표시가 없죠. 그럴 경우 이 레디얼 파트에서 함수값을 지금 다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요런 식으로다가 모두 다 플러스 함수값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좌표 평면을 이렇게 잡는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거리에 대해 함수값이 다 양수값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 구형에서는 보통 이 앞 요렇게 빨간색 음영 표시로 종종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S 오비탈을 구형으로 그리고 보통 책에서는 빨간색으로 색깔을 칠해 넣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온팡다 플러스 함수값이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2S 오비탈부터 레디얼 노드가 존재하기 시작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드 전후로 함수값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한다고 해서 여기서 그걸 어떻게 파악하면 되느냐? 자, 요 빨간색 경계가 이 국껍질이 레디얼 노드라고 했죠. 그러면 그 레디얼 노드까지의 바로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반지름에 해당하는 그 길이가 노드에 해당하는 반지름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핵에서부터 이 정도 거리에 떨어지면 함수값이 항상 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게 여기서부터 요 거리건 여기서부터 요 거리건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국껍질 위에서는 항상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찾을 거고 이 국껍질 위에 있는 모든 함수값은 항상 0000이 되는 것을 현재 요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럴 때 레디얼 파트는 노드 전에는 함수값이 플러스 값이었다가 노드를 지나고 나면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한 건 마이너스 함수값을 뜻해요. 그래서 그걸 3차원 구형 이미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노드를 중심으로, 레디얼 노드 중심으로 안쪽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 레디얼 노드 국껍질 바깥쪽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함수값을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팥빵 같은 거 있죠. 팥빵 같은 걸 앙 깨물면 안쪽에 빨간색 파간금이 있고 그걸 넘어서서 흰색에 뭐가 있어요. 그 밀가루 빵이 덮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쪽에 빨간색 파단금이 있고
그 파당금 바깥쪽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빵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레디얼 노드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거리에 대한 레디얼 파트 그림에서는 한 점 요거로 나타나지만 그걸 3차원으로 확장해서 그리면 이런 식의 국껍질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그걸 3S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묘하게도 레디얼 노드가 2번 나타나네요. 그러면 함수값이 핵 가까운 데서는 플러스 함수값이다가 살짝 벗어나면 다시 마이너스 함수값이 되고 그리고 다시 플러스 함수값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디얼 노드는 두 군데서 나타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반지름 길이로 구성되는 국껍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국껍질 아시겠어요? 그게 3차원으로 레디얼 노드를 표현한 방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저 안쪽 구는 빨간색 함수값이 나타나고 그 위쪽에 레디얼 노드 전까지는 파란색 음수 함수값이 나타나고 다시 또 그 바깥쪽은 빨간색 함수값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마치 어떤 팥빵을 의미하느냐 팥소 위에 밀가루빵이 덮여 있잖아요. 그 밀가루빵이 덮여 있는 팥빵을 다시 한번 팥소로 치덕치덕 이렇게 뭉쳐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억지 부리지 마시라고요. 오늘 빵이 어디 있어요? 오늘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만약에 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롤케이크. 뭐 그러네. 뭐 롤케이크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빵 위에 크림이 또 있고 뭐 하는 거니까. 그런 팥빵은 없어요. 좀 만들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 깐도는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아유, 깐도 진짜. 아유, 진짜. 그래서 이렇게 노드를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요 레디얼 노드는 그 개수가 몇 개로 표현되죠? 레디얼 노드는 항상 개수가 n 빼기 l 빼기 1개죠.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 표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와야겠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n 빼기 l 빼기 1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근데 얘가 지금은 요 L이 값이 얼마예요? 지금은 L이 S 오비탈이니까 L이 0이잖아요. 네. 그럼 L에다가 0 넣으면 값이 뭐가 되겠어요? N 빼기 1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S 같은 경우는 자 주형자 수가 뭐예요? 1이죠. 1 넣으면 여기서는 레디얼 노드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레디얼 노드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레디얼 노드라고 하는 노란색 국껍질 여기 표현되지 않죠. 그런데 2S, 3S는 여기다가 2 넣고 3 넣으면 요 경우 레디얼 노드 1개, 요 경우 레디얼 노드 2개. 알겠죠? 쌤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이 경우 이 S 오비탈에 앵귤러 노드 몇 개 있어요? S 오비탈에서 앵귤러 노드 몇 개 있어요? 바로 앵귤러 노드의 개수는 L로 표현되는데 현재 L 값이 0이므로 0개가 되는 거죠. 0개란 얘기는 앵귤러 노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노드의 일반적인 개수는 L개죠? 근데 L이 0이니까 여기에서는 앵귤러 노드가 나타나지 않는다. 쌤 알겠죠? 자, 쓰시고요. 그 다음 자, 이쯤입니다. 여기 쓸게요. A
6 자,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우리말 번역은 방사상 분포. 네, 우리말 번역은 그 유명한 방사상 분포 함수입니다. 방사상 분포 함수는 오비탈 분석에서 억수로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걸 어디에 적용을 해보겠다? S오비탈에 적용을 해보겠다. 알겠죠? 그래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우선 자 복습을 위해 그 정의 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바로 짜잔 이게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정의죠? 맞습니까? 맞죠?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특별히 S 오비탈의 경우는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특별히 S 오비탈의 경우는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특별히 S오비탈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PR이라고 쓰고 4파이 R 제곱 파동함수인데 N 빵빵 자 N 빵빵이란 말 알겠어요? N은 뭐예요? 주양자수 0은 뭐예요? 가운동량량 뒤에 마지막 0은 뭐예요? 자기양자수 요런 꼴로 표현을 하면 그냥 파동함수 제곱에다가 4파이 R 제곱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데 하필 S오비탈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옥스토비 책 같은 경우는 S오비탈이라고 하더라도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다 요런 꼴로 표현해요. 요런 꼴로 요런 꼴로. 근데 줌달 책에는 요런 꼴이 아니라 줌달 책에는 요런 꼴로 표현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꼴로 표현하나 이런 꼴로 표현하나 결국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뭐 저자의 개성에 따라 저렇게 달리 표기하기도 한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의미가 뭐예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의미. 전자가 발견될 확률. 얘는 뭐냐면 관심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을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티그럴 R1에서 R2까지 PR, DR 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요런 식으로다가 얘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뭐다? R1, R2 핵에서 거리가 R1이고 R2이고 한 그 사이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래서 이때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도
노멀리제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은 정규화. 바로 정규화죠. 정규화 뜻이 뭐임? 모든 영역을. 네, 전 영역을 적분하면 무조건 동일한 상수로 유지해 두는 그 수리적 테크닉을 정규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규화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표현돼요? 인티그럴 PRDR 이걸 적분을 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죠? 정규화는 전 영역이죠. 그러면 R이 거리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에서부터 무한대. 알겠죠? 요거 적분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게 돼 있다. 어떤 경우라도 1. 이 1이 다른 말로 100%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전자를 발견할 총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 요 짜자자자자자자자 쪼쪼쪼쪼쪼쪼쪼 바로 요 아래쪽 총 면적은 항상 1이 되어 나타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여기서도 같다 다르다? 여기서도 다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됐죠? 그러면 그걸 감안하야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이게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 모양이거든요. 사실 내가 그냥 임의로 쭉쭉 그려두었지만 사실 요 레디얼 파트 수식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요 레디얼 파트 수식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필요하면 어디 찾으면 돼요? 내 교재에 표 2 찾으면 돼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보여드렸던 표 1이나 표 2 있죠? 그게 시험 문제로 덜렁 주어져요. 그럼 표에 나와 있는 수식을 필요하면 찾아다 가져가서 간단한 미분이나 간단한 적분을 통해 답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표 1을 계속 눈여겨보시고 어쨌거나 표 2에 레디얼 파트가 있을 거거든. 그럼 레디얼 파트 1빵 수식을 보고 거리에 대해서 그냥 도시를 하면 진짜 이렇게 돼. 2빵도 표 2에서 찾아가지고 도시하면 이렇게 돼. 3빵도 찾으면 진짜 이렇게 돼. 알겠죠? 그럼 거기에 얘를 제곱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을 한다고 해서 크기가 제곱을 한다고 해서 크기 분포가 달라져요? 제곱해도 크기 분포는 똑같아요. 제곱을 해도 크기의 증감은 달라지지가 않죠. 제곱해도 큰 건 크고 작은 건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곱해봐야 그냥 똑같은 모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개형에 큰 차이는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제곱을 한 다음 다시 R제곱을 또 곱하는 거예요. 그럼 R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원점으로부터 증가함수가 되거든요. 그럼 원점으로 증가함수가 곱해진 거니까 감소함수에 증가함수가 더해져서 결국 요 경우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요게 바로 1s 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일 텐데 얘가 증가했다 감소하는 꼴로 나타나겠죠. 알겠죠? 그걸 여기서도 반복되게 그려보시면 돼요. 이것도 제곱을 한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함수 값이 있고 마이너스 함수 값이 있죠. 근데 마이너스 함수 값은 제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값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함수 값이 플러스가 되고 거기에 R제곱을 또 곱해서 표현을 하면 요런 꼴이 나타나게 되며 그러면 3s 오비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경우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요래 나타난다. 알겠죠?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을 아싸리 외우는 게 좋아요. 이 그래프 개형을 놓고 누구를 찾아라. 얘가 무슨 오비탈이냐. 그리고 얘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냐. 아니면 원래 레디얼 파트냐. 이런 걸 구분하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래프 개형을 아싸리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됐죠, 됐죠. 예? 그죠? 면적은 다 더하면 1이 나. 네. 그래서 사실 얘도 그렇지만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 썼습니까? 썼죠. 자, 그다음. 자,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3차원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리 변수의 경우는 그 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돼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3차원에 대한 모든 변역은 0에서 무한대까지가 돼야 되죠. 그러면 사실 원S 오비탈이라 한다 하더라도 전자는 어디서까지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핵에서부터 무한히 먼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 말은 원S 오비탈의 크기를 어떻게 크게 그려야 되느냐? 전 우주만큼 그려야 사실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원S 오비탈도 전 우주만큼 그리고 ES도 전 우주만큼 그리고 하면 이거 되게 그리기 편해요? 너무 불편해져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오너가 지워도 되겠어요? 자, 얘를 지우면 바로 4. 편의상 전자 발견 확률이 90%, 저자마다 95%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뭐 다르긴 한데 보통 90%. 그래서 편의상 전자 발견 확률이 90%까지인 거리까지를 구형으로 그려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1s 오비탈을 하필 이만큼 그렸죠. 2s 오비탈도 하필 이만큼 그리고 3s도 하필 이만큼 그렸죠. 그것의 의미가 뭐냐? 2s 오비탈을 하필 이만큼 그린 이유는 바로 어떤 색으로 표현해볼까? 에 보시면 여기 요까지 면적 있죠. 자, 잘 보시면 원점에서부터 무한점까지 적분하면 아래쪽 총 면적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1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요 경계까지 그려놓은 데까지만 적분을 하면 이건 뭐가 된다? 아래쪽 면적이 무엇다? 0.9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영역까지만 그려 놓았잖아요. 그럼 요 영역까지만 그려 놓았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아래쪽 면적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9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는 함수값이 이거 넘어도 있는 거지. 있는 건데 그것까지 다 그리면 전 우주만큼 그려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 아래쪽 면적이 90% 정도 되는 것까지만 반지름을 규정해서 구형으로 표현한 거다.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오직 수능에서만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전자 발견 확률입니까?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전자 발견 확률입니까? 아니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전자 발견 확률이 아닙니다.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뭐 해야 확률이 되죠? 적분해야 확률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적분해야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리적 상황을 화학원 수능 교과 과정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명백함에도 이걸 지우고 요 y축에다가 뭐라고 쓴다?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쓰고 수능에 공식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y축이 전자 발견 확률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틀렸어요. 틀린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공교육 과정에서는 틀린 걸 맞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대한민국의 수능 교과 과정입니다. 아예 안 가리키면 모를까? 가리키는데 틀리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제가 알키는데요. 네. 아 말해주세요. 방금 다 끝났어요. 90%인데 100%로 말하는 거지. 네. 자, 쓰시고요. 아 빨리 말해주세요. 뭔데요? 실패 몇개 있다. 그럼요.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 아까 필기한 거에 다 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마세요. 다 적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 5, 6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보통 P 이렇게 쓰잖아요. 네. P 이렇게 쓴 다음에 R 뭐 이게 뭐다 이렇게 쓰죠. 뭐 이게 뭐 얼마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뭐 R 제곱 R 제곱이 쓰잖아요. 근데 이때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R 이퀄 0일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R 이퀄 0일 때. R 이퀄 0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나 핵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값은 재밌게도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언제나 0이 됩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 레디얼 파트에다가 R제곱을 곱해서 그런 건데 여기다가 0 넣으면 0 돼야 안 돼요. 0 넣으면 무조건 0이지. 알겠죠? 0 넣으면 무조건 0이. 0이 안 돼도 0 넣으면 0이지. 0이 아니어도 0 넣으면 0이지.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핵 근처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없다. 거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아까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과 전자 발견 확률 사이에 그 뭐냐면은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둘의 그 개념적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적분해야 전자 발견 확률이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여러분 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네. 그럼 여러분 핵 자체도 크기가 있어 없어요? 이쪽. 핵 자체도 크기가 있죠. 네. 핵 자체도 크기가 있긴 있는데 대략 크기가 얼마예요? 핵의 크기는 대략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5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거든요. 그러면 0부터 해서 어디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원점에서 함수값이 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까지 적분을 해도 그 함수값은 크겠어요? 거의 나타나질 않겠어요? 거의 나타나질 않으니까 핵에서 전자를 발견하는 건 사실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핵에서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나는 얘기를 해요. 무슨 말 나겠죠? 네.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화학적이거나 물리학적인 안정성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핵에 전자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핵에 전자가 생기면 전자가 발견돼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공간 싸움을 합니다. 바로 핵은 플러스 입자인 양성자가 있죠. 네. 양성자가 있는데 전자가 들러붙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핵하고 전자가 양성자하고 전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반응하겠어요? 반응해요. 반응해서 뭐로 바뀌어요? 중성. 중성자가 되겠죠. 중성자가 되면서 감마레이를 내놓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 핵에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가 되면서 감마레이와 중성자가 풍 하고 튀어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내 몸에도 원자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내 몸에도 원자는 천지백깔이잖아. 근데 거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떤 전자가 원자핵에서 발견된다면 그 전자가 원자핵이랑 반영해가지고 내 몸에서도 감마레이하고 중성자선이 막 나오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나는 걸어다니는 중성자 폭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에 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볼 때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니 그런 표현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싸리 핵에 전자가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교사에 따라서 그 뉘앙스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분을 했을 때도 면적이 0이 아닌 면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핵에 전자가 있을 수도 있으나 확률이 작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때 여러분 핵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얘기하기가 애매한 네. 거죠. 아. 내가 교수라면 핵에 전자가 없다라고 해야 정답으로 인정할 거예요. 근데 교사의 취향에 따라 핵에 전자가 있을 수도 있으나 확률이 낮다를 원하는 교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그 교사의 뉘앙스를 파악해야 돼요. 취향을 알아야 된다고. 뭐만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사한테 언급을 해서 센세 그래서 핵에는 전자가 있단 말이요 없단 말이요를 교사한테 컨펌을 받으시라 이런 얘기죠. 알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쌤이 그 학교 축제가 무슨 전이죠? 한도전? 답별전. 우리 쌤이 답별전에서 샘 스미스 공연을 했잖아요. 그걸 로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로제가 완전 감동을 받아서 로제가 청운과까지 와서 쌤한테 고백을 하고 쌤이랑 사귈 확률 얼마? 0.000000001% 없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샘과 로제가 사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샘과 로제가 사귈 수는 있으나 확률이 낮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없다. 100%. 바로 취향의 차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취향 차이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그 뉘앙스는 교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수의 취향에 맞춰줘야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쌤 기회가 되면 로제랑 사귀는 거예요? 네. 그래요. 싫어하는 좋습니다. 쌤은 잘생겼으니까는 그런 연예인들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다. 오케이 됐다. 자 여기 알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빨리 쓰세요. 쓰시고. 자, 그 다음. 저기 지울게요. 네. 준다. 4, 5, 6, 그다음 7. 오. The most probable
레디어스의 존재. 자, 저기에 어떤 말이 있느냐? The most probable radius라고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이죠. 기억나요? 네. 이것의 의미가 뭐예요? 가장 존재할 만한. 이것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이게 딱히 번역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전문 교과 과정, 그러니까 3학년 이상의 전문 교과 과정에 나오는 거라 일반학 수준에서는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뭐냐면 번역이 딱히 없어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건데 의미는 뭐냐면 PR. PR이 뭐죠? PR이 뭐예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거 PR이라고요. 이것이 최대인 핵과 전자 간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각각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지금 제시되어 있는 그래프에서는 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함수값 최대인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여기.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요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언저리의 그 핵간 거리를 the most probable radius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바로 1S의 경우 그 값이 얼마죠? 1S의 경우 the most probable radius 얼마였죠? 외우는 사람 있어요? Z분의 A 제곱. 정답! 바로 이 녀석을 R 백소표로 표시한다면 1S 오비탈의 경우는 Z분의 A 제로죠? 자, Z가 뭡니까? 원자 번호 A 제로가 보호 반지름이죠. 그래서 지금 1S 오비탈의 경우는 요 the most probable radius가 A 제로 over Z를 저 그래프상에서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리고 묘하게도 하필 1S 오비탈의 the most probable radius의 경우는 사실 누구의 결과와도 같다? 보어 모델의 n equal 1인 경우 그 궤도 반지름과 그 값이 같다. 요 얘기까지 했죠? 네. 이 논리를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1S 오비탈에서 이렇게 레디얼 파트,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구형 표현, 3차원 구형 표현까지 요 내용들을 싸그리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완전 중요하겠지? 완전 중요합니다. 자, 어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썼어요? 자, 빨리 쓰세요. 썼습니까? 썼죠. 그러면 쓰고 나서서 109페이지 연습문제 3번을 한번 보세요. 109페이지 연습문제 3번. 자, 109페이지 연습문제 3번 찾았어요? 그리고 109페이지 연습문제 4번도 해볼 건데 찾았어요? 자, 요거 한 5분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왜?